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훈입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206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1% 넘게 상승하면서 67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발 증시 와이드가요, 이 개장 첫날에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자 합니다. 2019년 증시 첫날에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하는데요. 최고의 주식 코디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코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부에서는요, 라이브 웹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43%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2052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38,1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0.13% 하락세 예상됩니다. 38,600원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오늘 4%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7,600원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1%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1,000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현재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LG화학 지난주 금요일에는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조금씩 조정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넘게 하락하면서 35만 4천원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주에는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35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 오늘 0.54% 하락세 예상됩니다. 27만 4,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 10위권까지 밀렸습니다. 지난주에도 2%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3%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23만 7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KB금융과 삼성물산 모두 하락세 예상됩니다. KB금융 오늘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48,000원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물산 오늘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0원 빠진 106,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난주 금요일에는 4%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상승하면서 12만 3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 지난주 금요일에는 2%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7%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고 19만 3,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3%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671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8만 3천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라젠 2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7만 2,800원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CJ ENM 지난주에는 2%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2% 넘는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 2천원 바라보고 있고 포스코캠텍과 바이로메드 현재 보합권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메디톡스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6%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60만 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6%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1%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 5천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0.42% 상승한 9만 5,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롱티슈진 지난주 금요일에 2%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4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초가 공약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고영이라는 종목입니다. 고영은 반도체 장비 주식으로 편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변화된 그런 장비를 만든 회사인데요. 일단 최근에 주목받는 부분은 차량 전장화, 인공지능 기술 등의 확산 등에 따른 SMT, 이 표면 실장 기술의 적용 분야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영이
대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3D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부분에서 실시간 공정 관리 및 자동화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그런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3D AUI 적용 분야를 통해서 또 기술을 확산시키고 있고요. 3D 센서 기술과 로봇 시스템 적용이 된 세계 최초의 뇌수술 의료 로봇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매출액은 14%, 영업이익은 18.6% 증가한 577억 정도로 최근 나온 보고서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무려 20.9%, 21%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망한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고가를 11만 6,900원, 올해 7월 30일 날 고점을 찍고 최근에 28%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수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좋지 않으면서 같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거의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거래를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시초가 약세를 보여서 마이너스권에 진입을 한다면 83,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 라인 7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영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9일에 진양폴리 추천해 주셨는데 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흥국 2.77%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월도 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17일에 주셨던 S퓨어셀 약 일주일 만에 64% 넘는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남아산업 거의 2%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용평리조트 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자이글과 DA테크놀로지 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RS 오토메이션 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에 주셨던 DK락 약 일주일 만에 17% 넘는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S1 올라와 있고요. 1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한창재지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3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2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부터는 6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S퓨어셀 올라와 있고 2위에는 보혜양조 올라와 있습니다. 1위에는 풍국주정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아프리카TV 3.51% 달성했고요. 4위에는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3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2위에는 DK라, 그리고 1위에는 한올바이오파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수익률 전체 탑8 함께 만나볼 텐데요. 8위와 7위에는 김윤연구원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전력 28%, 그리고 7위에는 YG 엔터테인먼트 29%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량회 올라와 있는데요. 31% 넘는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5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이 한올바이오파마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3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S퓨어셀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6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면요. 1위와 2위는 모두 신일섭 소장의 종목입니다. 풍국주정 119% 달성했고 보혜양조 9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76% 달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서 소장님께서 11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던 풍국주정 거의 현재 12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수소차에 대한 그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현대자동차의 수소 경제 선언과 더불어 맞물려 돌아가며 지금 그 수소 경제 테마가 굉장히 강력히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어떤 그런 테마로 하나 그 굉장히 그 쏠림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그 굉장히 강력한 힘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풍국주정도 거기에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풍국주정이 원래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주정주예요. 진로, 발효, 풍국주정, 창해, 에탄올, 이런 회사들이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보통 주정 회사들은 뭐 어떤 다이나믹한 상승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정이 갑자기 소주의 원료가 많이 팔리는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연말에 뭐 갑자기 뭐 술자리가 많아져서 잠깐 늘어난다? 그런 거 제외하고는 성장성 있게 굉장히 폭증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주식들이에요. 진로, 발효도 그렇고. 풍국주정의 자회사의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올라간 건데, 수소 얘기가 이제부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정부가 이 수소 얘기를 내놨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뭐 사실 남북 얘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건 경제 성장률이 어떤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그 중국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혼자 독단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남북이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 그리고 뭐 이런 수소 경제 같은 거를 터트려 가지고 굉장히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남북이 막힌다면 계속해서 이제 수소 경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론이 될 때마다 아마 지금 조정은 있겠지만 급등하는 데에 따른 이격 조정이지 이 시세가 꺾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 꺾일 수는 있지만, 수소 경제 테마는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유망한 테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약간 이격 조정이 벌어질 때 단기적으로 신규 매수,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한올 바이오파마 추천해 주셨는데, 목표가 35,000원 현재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익률 33% 달성했는데, 뭐 매수가 달성할 수 있을까요? 목표가? 예, 일단은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목표가 근처까지 갔는데 충분히 그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안구 건조증 관련된 임상 이상 관련된 부분들 소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내년부터 이전에 관련된 임상 그 소식들이 아마 부각될 전망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한 34,000원 부근 지금 있는데, 금일 이번 주에 그 34,000원을 돌파하고 35,000원 이상 그 돌파를 해서 안착할 경우에는 위에는 이제 별다른 저항대가 없어서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목표가는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일서 소장님, 저희 개장 첫날에 나와주시잖아요. 이 코디네이터로 나와주시는데, 뭐 어떻게 이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좀 코디를 해줄 예정이신가요? 네, 요즘에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인기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냥 콕 집어 말하면 저는 윤세 같은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어떤 스타일이죠, 그게? 염장어처럼 다그치는 것도 아니고 이태란처럼 방임주의도 아닙니다. 네. 윤세아처럼 중간에서 어떤 따뜻한 말과 그렇다고 성적을 놓치진 않죠. 그래서 그 따뜻한 말로 인해서 그 첫 딸을 하버드 대학 보낸 것처럼 따뜻한 가정인데 성적은 1등하는 그런 스타일로 아마 코디를 할 예정입니다. (12월 24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 관전 포인트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 측이 남북 철도 착공식과 이 유해 발굴 사업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남북 교류 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종목도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타미플루를 북한에 제공한다라는 이슈까지 함께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현재 관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흐름 함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39% 하락하면서 38,5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급락세 예상됐습니다만 현재 0.5%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59,7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 1% 가까운 하락세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22만 원 선 깨졌고요. 21만 8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LG화학 0.7% 하락하면서 35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7% 하락하면서 34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5만 원 선 깨졌습니다. SK텔레콤도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포스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1%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약 1분 만에 10포인트 빠졌습니다. 0.5% 하락하면서 205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34% 하락합니다. 671선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하는데요. 좀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면은 신라젠과 CJ ENM 모두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현재 신라젠 7만 3천 원에 움직이고 있고 CJ ENM도 1.25% 하락하면서 20만 4,9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6%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도 0.7% 하락합니다. 바이로메드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만이 상승세에 띕니다. 0.79% 상승하면서 20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현재 0.43% 하락하면서 59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하락폭 좀 강한데요. 0.74% 하락하면서 9만 4,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9만 5천 원 선 깨졌고요. 코롱티슈진도 0.63% 하락하면서 3만 9,2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서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섬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거 우리나라가 버티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버티려면 버티다가 정말 크게 깨지더라도 아주 정말 방어력이 탁월한 애들로 버텨야 된다. 약간 거북이 등껍질 같은 종목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토끼처럼 날뛰는 종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강한 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언젠가는 오르기 때문에, 그쵸? 경제 위기가 오든 뭐하든 초장기적으로 사면 된다. 그거 맞는데 그것도 동의를 하고 저도 원래 그런 주의인데 데일리로 시황을 얘기하는 방송에 나와서 맨날 초장기 얘기하면은 욕 먹거든요. 왜냐면 초장기 그렇게 말하면은 맨날 사면 되는 거예요, 적립식으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도 그렇고 지금 중국의 주요 종목을 봐도 그렇고 지금 급락이나 폭락 많이 나오면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버티더라도 거기서 이 미국 중국이 완전히 계속 빠지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지금 그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어력이 탁월한 애들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의류업종 중에 한섬은 워낙에 원래 방어력이 탁월해요. 왜냐면 스타일 자체가 그렇죠. 현대백화점 그룹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일단 현대백화점은 신세계 롯데에 비해 원래 보수적이에요. 보시면은 아시잖아요. 영토 확장 전략을 벌일 때 신세계 롯데는 정말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둘이 경쟁을 하듯이 했죠. 대형마트 지을 때도 그렇고 해외 진출도 그랬고, 그렇죠? 중국에서 둘 다 철수를 했지만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되게 공격적이었던 거거든요. 현대백화점은 중국에 안 갔잖아요. 대형마트 처음에 롯데마트, 이마트 진출해서 중국에 얘기 한창 나오고 이랬을 때, 그리고 안 된다고 철수 나왔을 때 계속 나오는 건 롯데 신세계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곽에 아울렛 같은 거 만들 때 맨 처음에 신세계 롯데만 공격적으로 했죠. 현대백화점 자체가 보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섬을 삼고 초려를 해서 데려온 거고, 한섬의 굉장히 나이 많으신 CEO 분을 계속 찾아갔잖아요. 현대백화점에서 찾아가서 한섬을 자기 브랜드로 만들었죠. 그래서 현대백화점에 다 입점을 시켰고, 그러니까 둘 다 보수적이에요. 현대백화점 자체도 유통업계에서 보수적인 업체고, 한섬도 의류업종에서 보수적인
업체예요. 그러니까 둘 다 보수적인 업체가 만났죠. 그래서 보수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한섬이 파는 의류 자체도 그래요. 굉장히 고가죠. LG 패션, 예전에 이제 LF로 바뀌었죠. LG 패션은 그 어떤 황금 사분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LG 패션은 그 여성 의류도 있고 남성 의류도 있고 아동도 있고 스포츠 의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4분할이에요. LG 생활건강의 황금 3분할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뭐 중저가도 있고 저가도 있고 고가도 있고 라인이 되게 다양해요. LG 패션은 완전 토탈로 그런 스타일인 반면에 한섬은 약간 여성에 특화돼 있고 보통 지갑을 여성이 열게 만든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도권이 여성한테 있거든요. 남자가 막 과소비를 하려고 할 때 말리는 건 여자. 물론 여자가 과소비도 하긴 하지만 그 백화점에 갔을 때 굉장히 비싼 옷을 한 번 딱 산다. 그리고 한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의류를 판매를 하고 여성 위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보수적이에요. LG 패션이나 이런 업체들이랑 전혀 달라요. 지금 뭐 유니클로라던가 뭐 그 H&M, 자라 이런 SPA 브랜드들이 굉장히 득세를 벌이지만 그런 쪽은 또 완전 다른 계층이고 보통 한섬의 그 주 고객층과 SPA 브랜드 고객층이 뭐 일치하는 부분도 살짝 있겠지만 완전히 불일치한다고 봐야 되겠죠. 한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화된 고객층 위주로 지금 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공격력보다 방어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업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의 어떤 그 그룹 신년사라던가 어떤 영업 비전을 설명할 때 항상 한섬이 등장하게 돼요. 한섬을 그렇게 삼고초려로 데려온 이유는 당연히 한섬을 현대백화점 그룹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함이겠죠. 안 그러면 데려올 필요가 없었을 거고 현대백화점이 유통, 패션, 리빙, 인테리어 요거를 그룹의 3대 핵심 사업으로 삼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유통이야 원래 현대백화점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패션, 리빙,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들여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패션 부분에서 한섬, 현대, GNF, 한섬 글로벌 이거를 삼두마차 메인으로 꼽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등장하는 게 한섬이에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그룹이 지금까지 보수적이었는데 지금 보면 약간 진취적인 부분으로 바뀌고 있죠. 현대 지금 그룹 자체가 이쪽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현대카드도 사실 보수적이었는데 보면은 그 SNS 보면 나오잖아요.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직접 데려다가 현대 그린카드를 가입시키게 한 일화도 굉장히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린카드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온 거고 현대 그 카드라던가 현대 백화점 이런 쪽에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을 약간 탈피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섬도 보수적으로 너무 웅크리고 있던 부분에서 약간 날개를 피는 부분도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방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 흔들리더라도 한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굳건하게 제 자리를 지킬 확률이 높아요. 가장 높은 종목이고 의류업종에서 가장 보수적인 부분에서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5,000원, 목표가는 45,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TNG입니다. KTNG는 또 음식료 업종에서 가장 방어력이 탁월한 기업이죠. 국내 1위의 담배 제조업체고 담배 제조업체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담배를 끊자고 하는 금연 캠페인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금연 캠페인은 우리나라는 역사가 너무 짧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금연 캠페인의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 인구는 잘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필립 모리스 같은 회사를 잘 아실 거예요. 필립 모리스 같은 회사라던가 필립 모리스의 모회사가 있어요. 알트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오래됐고 계속 금연 캠페인을 하고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잖아요. 한번 소송을 하면 엄청난 소송이 됩니다. 담배를 평생 폈는데 폐암이 걸렸다고 해서 소송을 크게 걸어가지고 지더라도 회사가 져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더라도 그 회사는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 세계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담배라는 부분 그리고 술이라는 부분 이런 거 중독성 있는 것들을 취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이 너무 좋다고 보시면 돼요. 담배, 술 절대 끊기 힘듭니다. 술, 담배는 절대 끊기 힘들기 때문에 이 끊기 힘든 사업을 하는 그 회사들은
상승도 끊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KTNG는 국내 1위 담배 제조업체에다가 뭐 홍삼도 있죠. 담배랑 홍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방어력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자담배가 또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관련형 전자담배 릴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가 10월달에 오픈을 했었는데 이게 릴이 100만 대 판매 돌파를 했습니다. KTNG의 릴을 포함해서 전자담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홍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홍삼 브랜드가 정관장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1위죠. 그러니까 담배랑 홍삼에서 1위인데 담배는 끊을 수가 없고 홍삼도 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담배로 잃은 건강을 홍삼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담배랑 홍삼은 같이 가게 됩니다. 왜 담배를 안 팔아야 되지 않나? 담배값을 왜 올리냐? 담배는 몸에 나쁘다고 하면서 왜 파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뭐를 인정하는 거냐면 중독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이 계속 되는 한 이 KTNG 사업은 영원하겠죠. 영생 같은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뭐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아예 담뱃잎을 다 없애고 불태우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 100%는 없지만 영원할 거라고 확률이 높게 꼽을 수 있을 만한 것은 술하고 담배 기업이다. 도박은 끊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도박 세 가지를 했을 때 도박에 관련된 기업, 카지노 기업보다 술, 담배 기업이 오히려 더욱더 끈질깁니다. 그래서 KTNG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방어력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 소재 브랜드 굿베이스, 홍삼 화장품, 동인비, 반려동물 건강식 지니펫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익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KTNG도 약간 한섬처럼 보수성에서 살짝 벗어나서 성장성의 날개가 펼쳐지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예전에 보면 내수 업종에서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던 그런 과거들이 있잖아요. 뭐 그 삼리식품이 SPC 그룹으로 폭 터진 것도 있고, 오리온이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 매출 비중이 우리나라 매출 비중보다 높아져서 주가가 몇 배 업그레이드 된 그런 부분도 있고, KTNG도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완전 보수적인 스타일이 진취적으로 바뀌면서 급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나중 일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방어력에 기대서 우리가 좀 시장에 좀 몸을 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손절가 98,000원, 목표가 14만 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도 정말 보수적인 타입이죠. 자동차 배터리 국내 1위 기업이고요. 매출 비중은 차량용 축전지가 85%, 산업용 축전지가 15%입니다. 차량용 축전지가 대부분이죠. 이 2018년도 7월 달부터 이것도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어요. 세방전지로서는 급등이죠. 이 정도가. 13년도까지 굉장히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13년도부터 한 5년간 지금 하락을 했어요. 5년간 하락을 하다가 처음으로 머리를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 업종은 틀린데 그래프는 다 비슷한 거가 보이시죠? 한섬도 그렇고 KTNG도 그렇고 세방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장의 어떤 특징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이 방어력을 올리면서 올라간다?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그래프를 안 봐도. 한섬, KTNG, 세방전지가 오른다는 거는. 그래서 세방전지가 지금 오르는 타이밍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이고, 시장이 계속 안 좋다면 세방전지는 더 조금씩 거북이처럼 등껍질을 단단히 싼 다음에 조금씩 움직인다. 발을 꼬물꼬물.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주요 투자처고요. 에너지밸리 구축 산업에 최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성장 동력이고요.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에너지 신산업 위주로 기업 310여 곳이 투자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세방전지가 1,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ESS. 최근에 뭐 화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ESS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거대한 에너지들을 저장해 놓을 거대한 건전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AA, AAA 건전지는 일상에서 많이 쓰지만 그거랑은 전혀 차원이 틀린 거대한 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제조 레인을 구축하는데 여기 세방전지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세방전지가 축전지, 쉽게 말해서 배터리예요. 겨울철에 이제 배터리 수명이 뭐 3, 4년 되면 갈아야 되는데, 그런 교체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방어력이 높은 건데, 그게 이제 보수적이고 답답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한데, 신성장 동력으로 ESS 이런 부분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ESS 시장이 열렸을 때 세방전지의 역할도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성장 동력입니다. 세방전지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강력한 방어력에 기대서 갖고 온 종목이고요. 손절가 36,000원, 목표가 45,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한섬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 채널에서 지난해 100% 이상 매출 성장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유명 브랜드의 매출 증가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본 KTNG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담배 제조업체이기도 하죠. 실적 개선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만나본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배터리 국내 1위 업체로 현대자동차의 주요 투자처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한샘입니다. 예, 이 한샘은 이제 토탈 홈 인테리어 관련 제조 판매 기업으로 특히 이제 단순 홈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B2B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부분에서도 이제 강점을 보이는 기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 올해 흐름을 보자면은 1월까지 계속 이제 1월부터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부터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11월부터 보합권으로 흐른 뒤 소폭 이제 현재 반등을 보이며 전차 추세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3년 동안 투자자들을 굉장히 울게 만들었던 종목이죠. 예, 울게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특히 30만 원에서 그 3년 전 30만 원에서 현재 이제 6만 원까지 내려온 종목으로 굉장히 낙폭을 계속 꾸준히 이제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그 한샘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거의 대부분 좋지 않다라고 이제 많이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좋지 않은 이슈를 통해서 뭐 관련 뭐 성적인 부분들이죠. 그 이슈를 통해 이제 11월까지 이제 미친 듯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11월부터 이제 추세 흐름이 다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SCO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사업과 신도시 건설이 이제 연계되는 정부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서 광역 교통망을 이제 구축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주택 부분에도 이제 크게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 얼어붙은 이제 건설업 재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일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한샘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 리모델링과 인테리어에 대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3년간 좋지 않은 이슈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5년 전 이제 주가까지 내려갔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5년 전 주가까지 내려왔다는 점은 지금 현재 지지 구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1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지지 구간을 굉장히 만들어 가주면서 지금 현재 그 반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현재 저점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11월부터 기간에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12월부터 이제 3월까지는 대체적으로 건축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약간 좀 스몰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무엇보다도 이제 3월에 관련된 이제 이사철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또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을 앞으로도 이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좀 긍정적인 관심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장기적으로 이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올해 이제 좋지 않은 이슈를 이제 한번 크게 얻어 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가 이제 다소 좀 떨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 일시적인 반등 추세인지 완벽한 추세 전환인지는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라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 추세가 확실하게 좋은 흐름으로 가져간다면은 무난하게 이제 1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은 굉장히 조금 괜찮은 편이고요.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접근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이 현대로템은 철도 방산 그리고 플랜트 관련 제조 영위 기업으로 올해 남북
경협주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여전히 최근 흐름을 봤을 때도 남북 경협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목도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 종목 관련된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5, 6월까지 이제 급상승한 뒤에 남북 관련된 소식에 따라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남북 관련 이슈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이전 주가와는 좀 달리 차분한 흐름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기업은 철도 경협주로만 이제 주목을 받는 종목이긴 한데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현대로템은 방산 부분도 같이 이제 영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1월부터 추세가 전환된 모습들이 이제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이 11월부터는 이제 방위산업사업청과 777억 원 규모의 K1 전차 수주 계약을 체결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단순히 남북 경협주로만 얽혀서 뭐 상승을 하는 부분들보다는 관련된 이제 방산주 관련 부분 소식으로도 앞으로 얽힐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 국방 개선비 증가로 인한 매출적인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그 남북 경협주로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이제 국방 관련된 그 사업 부분도 굉장히 조금 같이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매출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6일부터 이제 며칠 안 남았죠. 12월 26일부터 이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 연결 착공식은 미국이 제재 면제를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로 이제 보여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 북미 정상회담의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남북 경협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인 부분이 다소 좀 약한 편이긴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이 현대로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대만 관련 철도 사업이나 여러 철도 사업 관련된 수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4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6,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종목은 바로 CTC 바이오입니다. 예, 이 CTC 바이오는 이제 동물 약품, 인체 약품, 그리고 사료 부분을 통해서 제조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전에 조류 독감 백신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종목이었습니다. 조금 역사적으로 흐름을 좀 보자면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AI 관련주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으며 급상승하다가 9월까지 박스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후 이제 좀 지수 영향을 크게 받아서 10월부터 11월까지 대폭 이제 하락을 하였고, 10월 말부터는 작년 주가까지 이제 지금 7,000원 부근이죠. 7,000원 부근 작년 주가까지 좀 안착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3분기 적자 지속으로 인한 추가 조정을 굉장히 받았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흐름에서 11월부터는 12월까지는 지금 현재 주가를 굉장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특이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이제 철도 관련 대북 제재 관련 이슈가 있었으나 추가적으로 좀 집중해 볼 이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 한반도 지역의 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감 치료제 관련 대북 지원 합의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남북 인플루엔자 협력을 위해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신속 진단 키트를 이제 북측에다 이제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이 CTC 바이오가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에 국내에서 이 종목이 상승했던 이유도 독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상승폭을 이끌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종목은 이번에 독감 관련된 부분을 통해 좀 더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WTO에서 이제 보고한 바가 있었는데요. 동절기,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약 30만 명, 확진 환자가 약 15만 명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발견됐다라 이제 WTO에서 이제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 작년뿐만이 아니라 2015년 조류 독감으로 인해 크게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고요. 관련 예방 치료제, 관련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관련된 이슈는 인도적 차원으로 인한 타미플루 공급은 국내 독감 관련 치료제를 보유한 기업에도 충분히 앞으로도 지원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 종목이 이전에 독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5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별 3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전 관련 독감 치료제로서 주목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올해 발기부전 치료 관련 치료제 임상 3상을 신청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에 좀 단기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별 3개를 지정한 이유는 11월 3분기 실적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소 재무적인 부분들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 독감 관련된 부분들이 단순 이슈로 끝날 경우에는 장기적인 매력도보다는 단기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6,500원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정보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한샘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회 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대북 이슈에 더해서 최근 방위산업청과도 큰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타미플루랑 관련된 수혜주라고 그런지 오늘 벌써 14% 넘게 급등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머큐리입니다. 지금 계속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신희석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떤 프로그램에서 전현무 씨가 프레디 머큐리 흉내내면서 네. 머큐리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색을 해보면 자꾸 연관 검색어에 머큐리, 프레디 머큐리와 이 머큐리가 중복돼서 뜨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프레디 머큐리의 어떤 그때 공연 실황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풍국주정이라던가 SP열셀 이런 것들 지금 수소 관련주가 잠깐 쉬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니크라는 종목만 급등하고 있고요. 그렇죠? 유니크가 13.69%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전반적으로 힘이 약간 쉼표를 고르는 가운데 지금은 5G 관련주가 지금 움직이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요. 9시 반쯤 되고 있는데 지금 머큐리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파스넷 또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파스넷은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온 기업이고요. 그래서 그 전에 코넥스 있을 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점 막 저렇게 찍혀있던 거고, 코스닥으로 넘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생겨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거고, 머큐리는 직상장에 성공했어요. 오파스넷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왔고 승강식으로, 머큐리는 코스닥 직상장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흐름이 좋아요. 신고가. 이게 머큐리, 오파스넷 둘 다 지금 5G 시대의 기대주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5G 시대 되면은 지금 4G 쓰고 있지만 지금보다도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하고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모바일 시대가 더 빨라지는 그 부분인데, 지금 통신 3사가 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할 때 머큐리나 오파스넷은 이제 통신 설비나 이런 것들을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5G 시대는 더 많은 통신 설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어떤 전망 때문에 두 회사가 지금 전망이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지금 상황 속에서 신규 상장, 뭐 코넥스에서 넘어온 것도 신규 상장이죠.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미 시스템들은 다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수 관련주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쵸?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는 안 좋은데 조금씩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는 부분에서 강하게 순환매가 도는 이런 장세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머큐리가 5G 시대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고 머큐리가 지금 시세가 지금 좋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며칠간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일단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퓨전 데이터입니다. 좀 보니까요, 200% 무상 증자 예고에도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종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그 무상 증자 관련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더 굉장히 좀 조정폭을 크게 가졌었는데, 이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이전에 그 자회사인 테크 데이터 이제 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면서 자금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 이 퓨전 데이터가 지금 현재 그 재무적인 노력을 좀 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1월부터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식이 이제 발행이 되는데,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 통해 해가지고 그 전까지에는 이 현재 구간의 흐름을 지금 지지를 받아가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봐도 되겠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에 과대 낙폭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 사업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퓨전 데이터는요. 그리고 내년에 그 전체적으로 금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 삼성금거래소 홀딩스 부분을 통해 좀 더 한 번은 굉장히 크게 금적 부분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현재 흐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나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저점에서 지금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볼 수 있겠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에 오리온 홀딩스 추천해 주셨는데 12월 13일에 목표가 넘어섰고요. 또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12%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더 들고 가셔도 되는데요. 네, 오리온 홀딩스는 이제 지주회사죠. 네, 지주회사고 그 자회사에 우리 잘 나가는 오리온이 있고 그다음에 숏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의 지분율은 37%, 그다음에 숏박스는 이제 57%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오리온은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00억, 무려 294%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법인은 사드로 인한 매출 타격 이후에 고정비 축소를 위해 노력, 인력 및 유통채널 구조조정으로 이제 마진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베트남 법인도 고성장을 이어가고 러시아에서도 딜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일단은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도 오리온에 대한 일단은 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숏박스입니다. 숏박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영화 제작사죠. 사실 영업 4분기 실적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26% 증가한 71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암살인이 이제 378만 명을 이제 흥행을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 후속타가 이제 성난항소인데, 성난항소도 지금 약 210만 명이 있다는 손익분기점이고, 추정 관람객이 300만 명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128만 명이 관객 동원되는데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라 해서 숏박스가 지금 주가 요새 좀 계속 하락세가 있고요. 또한 지금 보면은 마야강이 이제 지난주에 개봉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추정 관람객이 800만 명인데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물론 오피스박스의 2위로서 약 93만 명을 관람객을 유치했는데 실제 잡을 때는 예상보다는 조금 적은 그런 관람객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쇼박스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무려 주가가 한 30% 이상 빠졌고 오늘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홀딩스 역시 지금 오리온을 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쇼박스가 저조한 바람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아마 쇼박스도 이제 거의 바닥을 치고 온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오리온홀딩스도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기대가 된다해서 일단은 여기서 목표가는 달성했지만 저는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면서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만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추천 종목은 휴재를 들고 왔습니다. 휴재는 이제 아시다시피 클로스트리든 보툴림이라는 미생물을 기반으로 해서 A형 보툴림 톡신을 개발, 제작하고 있죠. 우리 톡신은 뭡니까? 근육 이완작용을 이용해 눈가의 근육이 떨리는 눈꺼풀 경련을 치료하다가 눈가나 미간의 주름도 없어지는 것을 착안해서 오늘날 이제 주름 치료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죠. 사실 또 하나 보면 이제 필러가 있는데 필러는 뭡니까? 톡신을 이용한 주사제가 주름이나 표적을 만드는 근육의 일정 기간 마비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반면에 우리 HA 필러는 주사제로서 피부의 꺼진 부위를 메우거나 우리 도톰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일단 피부명에 활용되는 필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칼슘 콜라겐, PMMA, H필러 등으로 구분되는데 휴즈웨던 일단은 자회사는 아크로스가 일단 뭡니까? H필러를 제품 생산하고 있죠. 사실 보면은 우리 그 필러의 그 전체의 치료용 시장이 1979년에 사시치료의 제한적 허가를 시작으로 해서 85년에 눈꺼풀 경련, 그다음에 89년에는 안면신경 장애 이렇게 해서 30년 동안 사용되면서 여러 종류의 질환에 뚜렷한 치료 효능을 지닌 것을 확인하면서 치료용 의약품으로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보툴림 톡신 시장은 치료용 시장이 55%, 피부 미용 시장이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 시장의 성장 경로는 미국 및 유럽 시장의 성장 경로와 약 5년, 10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이러한 신흥 시장에서도 미국, 유럽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치료용 시장의 비중은 선진국 시장과 비교할 때 아직 규모가 크지 않지만 향후 적응증이 추가 확대와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큰 성장세를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국내 시장 규모에서도 우리나라가 96년에 엘러건 제품이 도입이 됐죠. 그 위에 이제 우리 메디톡신이 또 계속 매출의 이제 증가를 나타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무려 10.8%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서 2015년에 약 800억 규모의 매출을 일단은 나타내고 있죠. 또한 2000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형을 선호하는 경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뿌띠의 성형이 대표 주자인 보툴림 톡신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 의료진들의 기술력, 미용, 신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감소, 고령화 및 몸에 대한 사회적 열풍 등에 기인하면서 가파른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관객들 수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최근 6개년 동안의 외국인 환자 수가 연평균 무려 30% 증가하고 있는데 성형외과 진료 환자가 비중이 11%로서 내과 진료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K-뷰티 열풍에 힘입어서 그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것도 세계 시장 규모도 2014년 기준으로 32억 불, 올해는 47억 불, 내년은 52억 불, 계속 연평균 10% 정도 성장하는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필러 시장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아마 주름 시장 개선에 가파른 잠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4분기 영업이익이 161억으로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고요. 내년에도 740억으로서 올해 감소해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좀 수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중국이 뭡니까? 중국의 사드 영향으로 해서 일단 수출 실적이 안 좋지만 일단은 내수로 커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 오리온 홀딩스는 이제 보유, 그다음에 휴젤은 제가 목표가 이러한 곳 내년에 일단은 실적이 개선된다는 이런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43만 원, 손절가는 일단은 3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5% 하락하면서 2050선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50선까지 내려왔다가 58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50선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0.4% 상승하면서 12만 3천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요. 2% 넘게 하락하면서 21만 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넘게 하락하면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좀 장초반과는 다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 상승하면서 35만 3,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SK텔레콤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7만 6,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지난주 이 상승세를 이어오던 LG화학 오늘 0.84% 조정 들어옵니다. 3,000원 빠진 35만 5,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한국전력 1% 넘게 하락합니다. 32,900원에 흘러가고 있고 포스코 여전히 10위권에 있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1,500원에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현재 0.6% 하락하면서 669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669선까지 내려왔다가 72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바이로 매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특히나 신라젠 2%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바이로매드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2만 8,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펄어비스와 코오롱 티슈진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6,500원,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2% 가까이 상승하면서 4만 원 선 회복하고 4만 200원에 흘러갑니다.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환율 현재 0.46% 상승하면서 1,127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화장품 중에서 이제 색조 화장품 전문 회사죠. 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장품 주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최근 들어 이제 반등의 힘이라든가 그리고 내년부터 그래도 힘을 갖고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 클리오를 보고 있는데, 클리오 하면은 그 클럽 클리오 매장을 운영하고 있죠. 클리오라는 브랜드 이외에 5개 정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중국 관련 화장품 하면은 중국 관련된 그런 이슈가 많은데, 중국 지난번에 관군제를 비롯해서 중국 관련 매출을 좀 확대하는 이런 식의 어떤 영업 전략으로서 2019년도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18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2019년도에 그래도 화장품 회사로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색조의 전문 클리오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 반등할 때 다른 화장품 주보다 어떤 반등의 힘이 큰 것은 바로 낙폭에 대한 반등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힘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먼저 수익률 자랑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에 한올 바이오파마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20%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그 목표가를 33,500원 드렸는데요. 금요일 날 이제 목표가를 돌파했다. 이렇게 그 보여지기 때문에요. 35,000원짜리가 전고점에서 저항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차익을 한번 실현하신 다음에 다시 저점을 공략해서 진입을 하고 35,000원 목표가를 보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코스피가 마이너스 0.53, 코스닥이 마이너스 0.65. 우리가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디커플링을 보여주면서 현재 이제 양봉으로 전환을 하는 이런 지금 강한 하방 지지력을 확인해주는 자리다. 그러한 그 흐름이 전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지금 진행이 될 개연성이 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그 보기 때문에요. 지수 방향성적인 측면에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달 들어와가지고 저점이 2043포인트고요. 11월 달에 저점이 2032입니다. 그래서 2040에 대한 하방 지지력을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문제라든지 미국의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이 좀 호전적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대외적인 그 불확실성은 대부분 지금 그 오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의 기회를 조금씩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코스피는 2040의 지지 하방을 확인하고 2050까지 한번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갈 것이다라는 흐름을 보고 매매 전략을 짜주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0포인트가 상당한 지지력이 강하게 지금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670부근에서 지금 횡보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그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5일선, 심리선 위에서 21선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는데 이제 미국 시장, 뉴욕 시장이 워낙 지금 하락폭이 깊기 때문에 거의 지금 중지선을 깨졌거든요. 미국 시장은 121선까지를 전부 이탈하고 201선의 지지를 이제 확인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미국 시장의 급락만 저지가 된다면 코스닥도 다시 700을 보고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면서 뭐 완벽한 산타 랠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나름대로 짧은 수익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지수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 전략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투자를 어느 정도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월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은 8년 연속 지금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42%의 그런 그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년에도 2019년도에도 1월 효과는 나오게 돼 있다. 지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적인 측면에서 제가 내년 1월 효과로 보는 섹터군은 친환경차가 가장 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수소차가 내년 1월 달에 가장 수급의 중심에서 활발하게 수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건자재 이런 그 섹터입니다. 이런 섹터들은 지금 정부가 역시 SOC 예산을 증액하고 있고 상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라든지 GTX 지금 완공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만들어 나가고 또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7조 원 이상의 또 GMC 이런 투자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역배열에서 수령 과정을 걸쳐서 전배열로 돌아 나간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 건자재 쪽도 상당히 유망한 1월 효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오늘 추천주는 건자재 섹터 쪽에서 009-240 한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하락이 과도하고요.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등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내년도 아파트 물량이 분양 물량이 올해 33만 가구 했는데 내년에 45만 가구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이 올해 614억에서 내년도에는 870억으로 회복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요. 지금은 아주 좋은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2,70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